그럼 최근에 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왜 이런 그린 테마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미 파리 협정이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이퀄 생존이 됐기 때문에 인식의 단계가 완전히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으로 이동이 돼버렸어요. 이제 혹자는 코로나19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ETF 저도 살짝 봤는데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씩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가 그린 테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취임 후에 첫 행보로 파리 기후협약 복귀에 서명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하나로 그린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그린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반짝 테마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게 실제로 돈이 되는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 세계적인 그린 테마와 이를 활용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IBK 자산운용의 유권일 리서치 팀장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환경 전문 컨설팅 업체 베리워즈의 김성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저희가 이번에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근데 ESG 머니 전략이라는 책인데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말이긴 하지만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ESG가 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SG는 이제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이고요. 일단 예전에는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을 위주로, 그러니까 재무적인 데이터만 보고 기업을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비재무적인 부분, 그 ESG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보고 투자를 하자는 개념에서 ESG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ESG 중에서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게 E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이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린인 건데 네. 그럼 최근에 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왜 이런 그린 테마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선 기후변화라는 큰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1992년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맺어지면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7년에 이제 교토 의정서가 체결이 되면서 탄소를 저감을 하는 것,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돈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경제성 논리를 좀 확보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각 국마다 의무 감축을 부여하고 그것을 이제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까지 만들면서 경제성이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정이 맺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젠 생존과 관련됐다.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더 이상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이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의 단계가 완전히 왔고요. 그리고 2018년에 IPCC의 특별 보고서가 나오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특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전 세계는 이미 파리 협정이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이퀄 생존이 됐기 때문에 인식의 단계가 완전히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으로 이동이 돼버렸어요. 이제 혹자는 코로나19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박쥐가 서식지가 이제 이 적도 지방 근처에서 머물던 것이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중위도 지방까지 올라와서 그러면 새로 생긴 이제 포유류와 접촉 과정에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약간 음모론도 있잖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뭐 그런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약간 그런 주장을 하면서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2007년에 IPCC 4차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질 때 약간의 그 IPCC 내에서도 이게 심각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데이터를 좀 마사지를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BBC에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05년대 초에도 이제 그런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어. 여태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 연도에 올라왔던 이 슬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 이후에는 그 부정론자들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 주요국이 이제 이런 친환경을 위한 정책들 대표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2월 2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51달러로 정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1톤의 CO2를 배출을 할 때 이 CO2가 환경적인 영향을 줘서 이를 복구를 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기술들의 표준 단가가 거의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정책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유럽은 지금 자동차 이제 판매를 할 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를 지난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부터 이제 CBAM이라고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확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게 발효가 되면 철강 1톤을 생산을 할 때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배출한 상태로 똑같이 1톤을 생산을 하면 요 차이 나는 만큼 이제 그 국경세를 탄소세를 내든지 아니면 뭐 해칭을 하고 들어오든지 이제 뭐 그런 방식의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을 지금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무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금융 관점에서 일단 먼저 ESG가 왜 이제 관심을 받는지 이제 보면 일단 빅머니들이 움직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국부펀드들이 움직였고요. ESG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국내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ESG ETF가 자금이 몰려오고 있고요. 또 정부도 지금 급격하게 그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그러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그래서 정부, 글로벌 뭐 국부펀드 등 그 운용기관들, 그다음 기업까지 다 모두 돈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 뭐 ESG 펀드라든지 이런 관련 ETF라든지 이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글로벌 국부펀드 규모가 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국부펀드들이 이제 ESG 점수가 안 좋은 기업들은 그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ESG가 안 좋을 것 같은 사업을 하면 이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혹시 운용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가늠이 되실까요? 국내 주식만 한 200조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전체 운용 규모가 그 작년 말 기준으로 833조 원입니다. 근데 내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 그 중에 절반 50%를 ESG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요. 정부들이 규모가 큽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이 그린에 투자하겠다고 한 게 처음에는 2조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프라 포함해서 뭐 4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2조 달러를 이제 가늠을 해보면 국내 코스피 시장 전체 합산을 그 달러로 바꾸면 2조 달러입니다. 총 시가총액. 예. 그러니까 그만큼 2050년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린에 그만큼 큰 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중국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석탄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전망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40조에서 100조를 매년 40년간 2060년까지 투자한다고 했으니 40년간 투자를 해야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과 중국 빼고 뭐 유럽이나 타국 국가는 안 할 리가 없으니까 규모가 더 커지겠죠. ESG 운용 기반 자산 전체를 보면 2016년에 22조 달러 정도 됐는데 2018년엔 30조 달러가 됐고 2020년에는 40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2030년에는 130조 달러로 ESG 운용 자산 규모는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좀 한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ESG라는 브랜드만 붙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산이 이제 뭔지를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네, 애플, 테슬라 이런 이제 대형 대형 테크 기업들 그냥 덩치만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담는 게 뭔가 차별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약간 의문이 있어서 ESG라는 이름이 붙여서 나오는 펀드들이 과연 이제 다른 펀드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은 ESG 펀드로 보면 사실 조금 차이를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매년 한 1에서 3% 정도 더 그 ESG 컨셉의 펀드들이 조금 아웃퍼폼하는 정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그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수치들은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ESG 펀드와 그렇지 않은 펀드 간의 수익률도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그린 테마로 나와 있는 ETF로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좀 있는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국내에는 ETF가 있긴 한데 주로 2차전지 ETF 위주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차전지를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LG화학이나 저기 SK이노베이션이나 SDI 그 빅6 중에서 3사가 이제 2차전지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2차전지 위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친환경 ETF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ETF로는 이제 클린 에너지에서는 ICLN이라는 게 있고 QCLN, 그다음에 뭐 태양광에서는 뭐 TAN, 그다음에 풍력에서는 FAN, 그다음에 2차 전지는 LIT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런 ETF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ETF 저도 살짝 봤는데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씩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를 올 초에 불러주셨으면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로는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뭐 테슬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 2050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조금 긴 그림으로 보신다면 약간 적립식 개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ICLN 같은 경우는 블랙락 그 ETF인데요. 그린 ETF 중에서 AUM이 가장 큰 게 이제 ICLN입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플러그 파워, 수소 연료 전지라는 그러니까 주 SK가 최근에 그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화두가 됐던 플러그 파워를 1등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엠페이즈라는 마이크로 인버터, 그다음에 페어분트, 지멘스 가멘사라는 풍력업체, 베스타스 풍력업체, 메르디안 에너지, 이제 뉴질랜드 수력 풍력업체, 그다음에 이제 퍼트 솔라라는 미국 그 태양광 업체, 뭐 다초나 잉리라는 중국 태양광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셨듯이 그 국가도 다양화돼 있고요. QCL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1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니오, 그 중국 전기차 업체, 엠페이즈, 그다음에 그 리튬 업체 알버말, 플러그 파워, 온세미컨덕터, 그다음에 크리, 솔라 엣지, 썬런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어떻게 좀 돈을 벌고 좀 산업의 이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기차 쪽을 보시면 일단 그 작년에 그 전기차가 2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순수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예, 200만 대. 그중에 뭐 테슬라가 한 50만 대 정도 팔렸겠죠. 근데 그 침투율이 그래서 전기차가 약 한 2.8% 정도 됩니다. 25년 정도는 1000만 대가 좀 넘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200만 대까지 보면 침투율 한 15%까지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당연히 2차 전지도 성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SNE라는 이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수요를 이제 2019년에는 118기가와트 아워였는데요. 2025년대는 10배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 58% 정도.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10배 커진다는 맞습니다. 예. 금액으로 보자면 작년에 뭐 16조 정도 원이었으면 2025년
2025년에는 한 100조 원 정도 규모로 2차 전지 시장은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시장을 좀 보시면 누적 설치장 기준으로 2019년에는 651기가와트였는데요. 그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풍력도. 이 트렌드를 보면 해상 쪽, 그러니까 육상 쪽에서 해상 쪽으로 가고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유럽이 원래는 고성장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아시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 연평균 한 20% 이상씩 풍력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시장이 중요할 텐데요. 올해 그 2021년 들어서 모든 국내 거의 대기업들이 수소 산업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소 시장 커질 시장인데 아직은 뭐 개화되는 시장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들 이제 산업이 좀 각광받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 친환경이 맞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풍력 돌아가면서 나오는 뭐 소음이라든지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이것도 딱히 친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그 주위의 온도가 뭐 0.5도씩 올랐다. 그래서 우리 소가 뭐 새끼를 못 낳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풍력을 이제 설치를 하면 저 멀리에서 뭐 저희가 볼 때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밤에 들린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겠다. 뭐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타당성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다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유해물질에 대한, 태양광의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비에 의해서 씻겨 내려오거나 이러는 것들은 없다라고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다 있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엔 해상에 이제 풍력을 이렇게 지으니까 파도 소리하고 이게 묻혀서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제 육상 풍력은 소리가 약간 근처에선 들리기도 하지만 해상 풍력은 오히려 파도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다 이제 해결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대화로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 여기는 태양광이 지어지지 말아야 될 곳에 지어진 곳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태양광 정책들은 좀 대규모 발전을 짓는 것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을 아예 맨 처음부터 해서 지자체랑 같이, 그다음에 주민들도 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큰 발전소를 짓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또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도 약간 좀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2차 전지 이거 언제 부활하나. 이런 노이즈가 생길 때 조금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줍줍의 기회가 아닐까. 그러면은 이렇게 산업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나 기업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수소차, 뭐 풍력, 태양광 해서 그냥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